스포츠 토크 해킹 스토킹.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정용검 캐스터의 영혼의 단짝이죠. 심수창 해설위원과 역시나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지난 스프링 캠프 때 정용검 아나운서 대타 요원으로 한 차례 스토킹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출연을 스튜디오에서 하게 됐어요. 별로 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 스프링 캠프 때 이 조회수가 약간 이 폭망이 돼가지고. 그게 제 탓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본인은 살짝 이게 좀 긴장이 되는데. 그래요? 표정이. 저 똥 씹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용검 캐스터가 프리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로 너무 잘 나가잖아요, 요새. 그렇죠. 초심을 잃었습니다. 스토킹을 지금 마다하고 다른 촬영을 갔습니다. 이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죠. 이 많은 팬들이 이제 스토킹을 이 매주 월수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스케줄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솔직히 초심을 잃은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틈타서 네. 박지영 아나운서와 함께 오늘 호흡을 잘 맞춰봅시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제가 그때 스프링 캠프 때는 조회수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대타 요원이었고 이제 앞으로는 플래툰 시스템으로 플래툰 시스템. 네. 좋네. 정용검 캐스터가 이제 점점 더 바빠질 거잖아요. 좀 피디님 이따가 계약서를 준비하신다고 하네요. 쓰고 많은 가도록 팬들이 하겠습니다. 더 좋아할 거예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스토킹에서 준비한 KBO 리그 40주년 특집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지난번 야생 이상훈 해설위원에 이어서 오늘도 또 한 번 LG의 레전드 한 분을 모셨는데 그때 제가 이상훈 해설위원 편 보니까 심창 해설위원이 딱 프로에 들어가고 나서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다라고 말했던 그 멤버 중에 이상훈 해설위원을 포함한 이분의 이름을 또 거론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신인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첫 미팅 자리에 이제 갔는데 저는 다 TV에서 보던 사람들 보잖아요.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이분도 제가 처음 봤을 때 빛이 났어요. 후광이. 네, 후광이 쫙. 그리고 감히 말도 못 걸겠고.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솔직히 이상훈 위원보다 오늘 이분이 더 어렵죠. 표정 굳는데요. 투수 쪽에는 이상훈 선배님. 네. 그리고 타자 쪽에는 이분.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심창 위원이 이분에 대해서 엄할 때는 굉장히 엄한 선배였다. 정말 무서웠다. 대신 사석에서는 재미있는 형이었다. 힘들 때 조언도 자주 해주셨다. 투수 입장에서는 어떤 공을 던져도 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타자였다. 뒷부분은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정말 무서웠다가 이게 약간 진심 같아요. 맞죠? 그렇지만 이게 선수들의 중심을 딱 잡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보셨어요? 형님이었죠. 네. 이분과 심창 위원의 상대 전적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르죠. 맞대결이 4타수 무안타. 제 삼진도 볼넷도 없었습니다. 제 밥이었네요. 4타수 무안타에 맞아요 이거? 네?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계신데 밥 소개해드릴까요? 심창 위원의 저의 밥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맛있는 밥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LG 트윈스의 타자, 현 진롱코리아의 3대 감독입니다. 적토마 이병규 감독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어이없으셨죠? 저는 친 기억이 없어요. 상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랬구나. 4타수 무안타. 그 상황이 그랬으면 아마 얘가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표정을 보고 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려웠던 기억이 아니라 볼넷도 없고 삼진도 없잖아요. 그쵸. 네. 어쨌든 아웃이 돼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야. 동정야구, 동정심야구. 친 기억이 없어요. 진짜. 상대한 기억이 네, 진짜 아예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없어요.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만큼 임팩트가 없나? 오랜만에 또 심창 위원 보니까 어떠세요, 이병규? 네, 반갑고요. 똑같네요. 어떤 어렸을 부분이? 때나 지금이나 외모도 그렇고 변하지 않고 역시 말도 잘하고 네. 그냥 그 느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정말 무서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심창 위원이. 진짜 잘못한 게 많아서 그래요.
저렇게 무서워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잘못한 게 많은 사람들은 저를 무서워하죠. 혹시 어떤 거를 아니 뭐 조인성한테 맞을 정도인데 야구장에서 얼마나 그랬겠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무나 그 야구장에 때리나요 그 선수를. 저기요 이 감독님 여기서 촬영 아니. 종료하시고 제가 이래서 이거 이거 부르지 말아요. 바로 그냥 돈 짚고 날라오잖아요 지금. 아 나 갑자기 땀 날라 그래. 와 이거 역대급 갑자기 되겠다. 대본에 없는 인성이 형 보고 있습니까? 보고 싶어요. 잘못을 좀 하긴 하셨나 봐요. 아우, 갑자기 땀이 나네. 아우. 그래도 뭐 오늘은 뭐 서로 오랜만에 보셨으니까 또 추억 얘기 많이 나누는 걸로. 파트가 달라가지고 네. 추억이 별로 없어요 수찬이랑. 그래요? 네. 항상 투수 쪽이니까 야수 쪽하고 다르니까 운동도 다르게 하고 만날 일은 뭐 더 라카룸밖에 없죠. 라카룸에서의 추억을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존재감이 없는데 어떻게 라카룸에서는 별로 존재감이 없. 아니 되게 조용한 성격이잖아요. 라카룸에서 아니, 말이 없어요. 그래요? 대선배님들 앞에서는 말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119를 좀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나라고 샀어요. 너무 대놓고 얘기 안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오늘 큰일 났는데. LG 트윈스 홈 개막전만 제가 지금 4년인가 5년을 선발 나갔습니다. 진짜 LG에서. 그만큼 우리 팀이 약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힘들었네. 아니 그러면 라커룸에서 이병규 선배의 존재감은 좀 어땠어요? 그냥 다 벗고 다녔던 기억밖에 안 나요. 라커룸에서는 근데 대부분 다 조용해요. 이제 게임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자기만들의 또 루틴이 있잖아.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이제 경기가 졌을 때 샵이 졌을 때 좀 시끄럽죠. 조용하지. 이제 이기면 좀 시끄러운데 지면 좀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러니까 벗고 다닌다고. 아니 샤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말이 좀 이상하다. 저 신인 때는 이 라커룸이 이 뒤에가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라커가 이렇게 뒤로 돌아가면 이쪽 하나 또 있었어요. 조그맣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던 네, 이렇게 약간 거예요? 통로처럼 이렇게 돼 작았으니까. 네, 조금. 작았었어요. 그래서 마주칠 일이 더 없으셨구나. 그렇죠. 그때는 신인이고 연예인들이었죠. 뭐. 재현이 형님, 병규 형님, 뭐 지금 유지영 감독님부터 다들 TV에서 보던 분들이니까. 조인성 선수. 네. 다들 좀 맞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렸다시피 최신 근황이 질롱코리아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네, 되셨다고. 네,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질롱은 저 1회 때부터 네. 좀 가고 싶었어요. 그래요? 네, 그 호주 야구를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는 좀 어떻게 좀 안 됐어요. 기회가 안 돼가지고 저희 이제 가을 야구 할 때니까. 그렇죠. 그래서 못 가고 요번에 이제 제가 뭐 이제 2군의 스텝이 2군 코치니까 회사에서도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차명수 단장님께서도 감사합니다. 그럼 질롱 그 야구를 보면서 좀 어떤 점이 좀 매력적이에요? 많이 보진 못했는데요. 그 2회 갔을 때 홍창기 선수 이제 할 때 이렇게 보고 그러면 맞아요. 그러니까 야구 수준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코치도 하고 하면서 그쪽 야구도 좀 보고 배우고 뭐 지도자들 분들 그런 분들이 또 뭐 좀 유명하신 분도 계시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기술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었고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가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여기 기회가 돼서 또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제 곧 출국하시죠? 네, 다음 달 5일 날. 얼마 안 남았네요. 뭐 LG 트윈스 팬들이라면 당연하고 네. 모든 야구 팬들이 이 경기를 좀 주목을 할 것 같아요. 과연 이병규 표의 감독 이 시스템 무엇일까? 어떤 야구를 그건 펼칠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어린 선수들 위주니까 네. 그 선수들이 야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뭐 제가 뭐 막 이런 건 아니고 그 친구들이 좀 이렇게 펼칠 수 있게.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조금은 어떻게 보면 팀에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자기들 하고 싶은 야구를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제가 뭐 굉장히 잘 빠져나가시는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막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 색깔이 어떨까 하고 이제 궁금해 딱 물어보시는데 다 바로 딱 선수한테 맡기겠다. 선수들이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각 팀에서 오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게 있잖아요. 뭐 선수들의 뭐 이닝수라든가 투구수 그런 거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잘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제 표 이런 건 없고 선수들이 좀 자기만의 야구를 좀 펼칠 수 있는 그런 무대를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병규의 색깔이 이제 나중에는 나오지 않을까. 선수 색깔이 나오겠죠. 제 색깔이 나오죠. 계속 피해 가시네요. 아니 진짜로 선수들이 좀 더 자기들이 못해 부분을 하니까 아마 그 선수들이 좀 더 돋보일 수 있는 무대가 될 것 같아요. 현답을 계속 내려주시고 계신데 기대가 너무 됩니다. 아까 식사할 때 심수창 해설위원 어깨 상태 체크하신 건 아니 안 돼요. 조인성한테 맞을 정도로 여기 와서 저한테 맞으면 귀국해야 돼요. 인상이 형 언제 나오십니까? 오해를 좀 풀어야 돼. 아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나올까요, 조인성 선수가? 여기요? 네. 네, 나오죠. 네? 전 나올 것 같아요. 정말요? 요 지금 이제 마무리 잘 하고 네. 그러면 나올 것 같은데 또 이야. 심창 의원이 또 아. 한번 초대하면 저는 네.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인상이 형은 나오고 아마 제가 안 나올 거예요. 아 그럼 그때 대타 쓰겠는데. 장시원 선수 나오면 되겠네요. 18연패 했으니까. 오늘 땀나요, 어지러우시죠? 처음부터.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구대성 선수도 이제 스토킹에 한 차례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직 현역 선수를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진롱에서 이병규 감독 또 구대성 선수 조합을 볼 수는 있을까? 저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구대성 선수도 이제 스토킹에 한 차례 나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아직 현역 선수를 꿈꾸고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이 진롱에서 이병규 감독 또 구대성 선수 조합을 볼 수는 있을까? 저는 테스트는 해볼 거예요. 진짜요? 네, 던질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는 기회는 드릴게요. 홈플레이트까지 공이 가될 거 아닙니까? 18.44도 던져야죠. 못 믿으시는 거 아니죠? 아니, 형은 내가 믿는데 그래도 네. 한 번은 봐야죠. 가능성이 그래도 없지는 않아요. 기대됩니다. 사실 이번 시즌에 좀 반짝 스타였던 뭐 예를 들어 송창희 선수라든지 그리고 많은 주목을 받았던 제2의 이종범, 김도영 선수라든지 이런 많은 선수들이 또 호주에서 활약하길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좀 어떤 걸 기대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말씀드린 게 그 선수들이 이제 어린 선수들이 아직은 막 프로에 들어와서 잘 모르니까 자기가 진짜 좋은 걸 갖고 있는데 그걸 펼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분명히. 갖고 있는 실력을 상관없으니까 실패도 되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다 보면 알아서 다 해라. 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진짜 갖고 있는 그 잠재력이 폭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그 자신감으로 2023 시즌에 정말 1군 무대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호주 리그가 이 야구 팬들에게 굉장히 주목받는 리그가 됐어요. 기대돼요. 네, 왜냐 백승현 선수도 거기 가서 투수로 전향을 했고 홍창기 선수도 좋은 모습 보였고 조금 아쉬운 건 야수는 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이제 투수 부분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쨌든 경기는 이게 좀 이렇게 투수가 좀 돼야 재밌을 텐데 이렇게 조금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지금 아마 진롱코리아 측에 계신 대표님이 열심히 선수들을 구해주고 계시니까 저는 믿고 출발하려고요. 뭐 구대성 선수도 테스트 보신다고 했으니까 투수 쪽 많이 조금 충원이 됐으면 좋겠고 감독 이제 데뷔전이신데 이제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뭐 그래도 팀적인 뭐 최종적인 목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거 같아요. 그 선수들이 2023년도에 팀에 돌아가서 그 뭐 전에 홍창기나 지금 뭐 백승현 선수처럼 리그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하면서 딱 커가는 그 모습을 되게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부담은 안 되세요? 감독 데뷔전이? 아니 좀 부담 없어요. 그래요? 네. 약간... 너무 즐거울 것 같고 선수들도 그렇게 좀 즐겁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리그가 끝나고 나서 어떤 감독으로 조금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주목받고 싶지 않고 선수들이 이 선수들이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많이 부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수들이 부각이 되면은 이병규 감독도 같이 저는 조용히 있고 싶어요. 원래 명장은 선수들이 만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또 갑자기? 그렇죠. 원래 진짜 선수들이 명장 감독님을 다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합이 잘 돼야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MVP 돼서 인터뷰할 때 이제 이병규 아니 제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병규 감독 지금 감사합니다. 뭐가 부담스러운 줄 알아? 왜요? 뭐요? 괜히 감독 프레이징을 했으니까 지금 피해가 거야. 아, 네, 저는 그냥 네. 저는 조연이고 싶습니다. 계속 물고 늘어지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병규 감독이 이끄는 이병규호 질론코리아는 저희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번 겨울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을 야구 끝나고 야구 없어서 너무 심심한 야구 팬들 이 뜨거운 겨울 야구의 매력에 꼭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독한 프로필 시작해 볼 텐데 스토킹을 보셨나요? 아니요, 안 봤는데요. 안 보셨어요? 아예. 예,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그럼 들어가시죠. 예, 저도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안 보셨을 것 같았어요. 왜요? 이게 막 유튜브나 이런 거를 막 이러면서 볼 것 같은 성격이 아닐 제가 이제 뭐 같은 느낌? 보고 싶은 것만. 네. 뭘 보시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선수 오. 치는 모습 이런 거 보고 이거를 우리 후배들하고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이걸 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약간 수정할 때 그걸 도움 받으려고 그런 거를 좀 보지. 딴 거는 잘. 그럼 어떤 선수 거 주로 많이 그리고 저지 에런 에런 저지를 저지.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이재훈 선수한테 네. 약간 접목을 물론 시켰는데 타자니까. 재훈 선수가 자기가 치고 싶었던 폼이었다고 해서 올라가서 와. 좋은 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재훈 선수가 올 시즌에 뭐 그건 뭐 이제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한 거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선수들하고 약간 이렇게 맞춰서 수정할 때 좀 네. 도움을 주려고 하죠. 그럼 스토킹에 대해서는 아예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시간이 나와가지고. 그럼 조회수를 많이 좀 올려주세요 오늘. 다 얘기해 주시고 오늘 가감 없이 제가 자신은 없는데 네. 네. 하실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스토킹에서 독한 프로필이라고 매운맛 프로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또 레전드를 저희가 오늘 모셨기 때문에 맵지는 않을 거예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한번 당해볼까요? 뭔데? 그럴까요? 네. 그러면 용검 트랙으로 한번 해주세요. 저는 박지영입니다. 저는 느림의 미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용검아. 뭐 어떤 건데 용검 씨는 어떻게 해요? 막 빨라요? 레처럼 엄청 빠르게 빠른데요. 빠른 걸 원하시나요?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괜찮으시죠? 들어보겠습니다. 편안하게. 박지영표. 그러니까. 느림의 미학. 예. 이름 이병규 1974년 11월 24일 올해 나이 49 내년 50 1997년 1차 지명으로 LG 입단 그의 타율 3할 5리 151안타 7홈런 69타점 23도루를 기록하면서 화려하게 데뷔한 이병규. 그렇게 이병규는 신인왕과 골든글러브를 시작으로 탄탄대로를 걸었습니다.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면제 1999년 192안타로 최다 안타 1위 홈런 30개 도루 30개로 30-30 달성 2000년 시드니올림픽 동메달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 연속 최다 안타 1위 기록이 너무 많아서 주요 기록만 정리한 게 이 정도입니다. 자, 2006년 시즌 종료 이후에 FA 자격 획득, 일본 무대를 평정하러 주니치 드래곤즈에 입단한 이병규. 원바운드 볼도 안타로 만든다는 배드볼 히터 장인이지만 일본 투수들의 유인구 승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는데요. 일본 생활 3년간 타율 2할 5푼 4리 28홈런 119타점 97득점. 특히 통산 출루율 2할 9푼으로 역대 외국인 최저 출루율을 기록하면서 재계약 실패. 그러나 공교롭게도 주니치 드래곤즈는 이 시기 팀 우승을 거두며 이병규의 프로 첫 우승 커리어가 여기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2010년 다시 LG로 돌아온 이병규는 기록 사냥꾼답게 각종 기록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2011년 올스타전 미스터 올스타 등극, 2012년 한일 통산 2000안타 달성, 2013년 최구령 사이클링 히터와 최구령 타격왕 달성, 2014년 KBO 통산 2000안타 달성. 기록 읊다가 독한 프로필이 끝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설렁설렁하는 것 같아도 누구보다 독하게 야구를 했던 선수. 개인 기록에선 누구보다 부족함이 없었던 이 선수. 그러나 LG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던 선수. LG의 2호 영구 결번 적토마 이병규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야, 독할 게 하나도 없어. 순한 맛. 너무 기록이 네. 월등해가지고. 너무 잘 읽어줘서 너무 고마운데. 용검 독한 게 하나 너무 좋아하는데. 그렇죠. 이거 주니치 드래곤즈 빼고는요. 네. 드래곤즈 저는 정말 좋았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34살에 FA를 한 거예요. 34살에
외국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FA 하기도 쉽지 않고 34살이면 야구를 그만둬야 될 나이인데 어떻게 진짜 운이 좋아서 일본을 오퍼가 와서 가서 저는 진짜 새로운 야구를 봤어요. 넌 그게 저한테는 진짜 큰 도움. 야구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물론 가서 잘해야 되지만 네. 제가 만약에 그게 24살이면 정말 열심히 진짜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지금 달라졌죠. 좀 힘든 나이에 가서 근데 배운 게 너무 많은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국 야구에서 10년, 11년 했는데 이게 다인 줄 알잖아요. 그밖에 안 해봤으니까 한국 야구를. 근데 거기서 야구를 좀 더 제가 배웠어요. 몸 관리하는 법, 운동하는 법 이런 거를 1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처음 배운 거예요. 우리나라 선배님들도 그런 분들 계시지만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 야구를 접하는 문화가 그 친구들은 굉장히 절실하고 진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정말 하거든요. 그 야구에 대한 거에 그 절실함이 보여요. 팀을 위해서 하는 그 모습이 저는 그거 보고 좀 놀랬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 3년 동안 그걸 너무 잘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좀 늦은 나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선수들하고 공유하고 알려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좀 어린 선수들도 좀 다른 걸 이제 야구를 좀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한국 야구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겨울에 관리하는 법, 시즌 중에 관리하는 법 이런 것들을 선수라고 공유하면서 했더니 어쨌든 뭐 그래서 저희들 뭐 마지막에 조금 좋은 시즌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처럼 저는 일본에서 뭐 성적으로는 조금 뭐 나쁘지만 2008년도에 그래도 홈런 16개 쳤어요. 그거 빼놨네. 그만큼 네, 저도 빠졌습니다. 1년을 힘들었지만 두 번째는 극복하고 이겨냈잖아요. 약간은 뭐 타율은 떨어져도 그다음에 무승이라는 것도 해봤고 그래서 그 맛을 아니까 그런 걸 선수들한테 좀 되게 많이 막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더 세게 했던 것 같아요. 와서는 운동을 더 힘들게 애들한테 막 하게 하고 뭐 그랬던 부분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선수들한테 계속 얘기해주고 하니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배웠던 거 더 알려고 하고 알려줬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 시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야구 인생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일본에서의 기록은 차치하고 지금 읊었던 이 기록들만 하더라도 정말 걸출한 기록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조금 기억에 남는다든지 이 기록은 정말 뿌듯하다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그 10연 타석 안타. 네, 그거는 야 10연 타석 안타는 저도 하면서 놀랐어요. 진짜요? 네, 저도 하나를 치면서 왜 자꾸 이게 안타가 되는지 저도 신기했고 저도 치면 자꾸 안타가 되니까 나도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일 재밌었던 건 9타수 9안타 치고 다음 날이 손민환 선수가 선발인데 NC랑 네. 친구잖아요. 네. 집에서 자면서 전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일 민환이한테 초구를 뭘 던져달라고 할까? 막 이러면서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10개를 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그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복도를 지나가는데 손민환 선수를 마주쳤어요. 네. 눈을 마주쳤는데 둘 다 되게 어색한 거예요. 친한 친구인데 그렇잖아요. 이 친구도 맞고 싶지 않았을 거야 저한테. 그쵸. 네, 그래서 저는 치고 싶었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딱 들어갔는데 손민환 선수가 눈을 안 보고 계속 땅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궁금한 거예요. 뭘 던질까라는 생각. 진짜 직구로 던질까, 뭐 그냥 변하고 던질까, 아니 맞힐까? 네. 뭐 이런 자기는 승부하고 싶지 않으니까 맞힐까까지. 맞히면 끝나는 거잖아. 기록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진 않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여기인데 참 신기한 게 저도 초구에 변화구를 던졌어요. 근데 저는 또 그걸 쳤어요. 초구부터. 역시. 초구에 쳤어 그냥. 전 치고 제가 신기했어요. 들어가서 치려고 하는데 변화구가 오는데 그게 보이더라니까요. 공이 이렇게 살짝 던졌나? 변경 한참 잘 칠 때는 네. 더그아웃에서 이제 보면서 그냥 무조건 안타 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잘 맞고 있으니까 네. 이왜 선수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공이 뭐 수박만하게 보인다, 공이 뭐 앞에서 쓴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 타석은 공이 이렇게 변화구인데 되게 이렇게 오는 각이 보였어요. 내 눈에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슬로우 모션. 싹 와서 중심 못 맞췄어요. 좀 먹혔어요. 그래서 안타가 된 것 같아요. 중심 맞았으면 잡혔을 수도 있었어. 근데 그거 기록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는데 네. 그 욕심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10개 치니까 약간 마음이 좀 이렇게 놔졌는지 이제 좀 실패하더라고요. 저희 스토킹의 공식 질문인데 이병규 선수는 야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전 육상 선수였고요. 800m 선수였는데 5학년 때 육상부가 해체가 됐어요. 오.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갈 곳을 잃었죠.
그래서 이제 뭐. 멍하니 야구를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데 감독님이 이제 오라고 네. 이제 같이 운동 보니까 이제 없어지는 걸 아니까 오라고 그래서 이제 달리긴 잘하니까 30, 30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근데 제가 800m 선수였거든요. 장거리 선수는 아니었고. 그래서 홈런은 잘 칠 수 있어. 네, 근데 아직 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야구 하자. 그래서 뭐 네 하고 이제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늦었죠. 제가 5학년 2학기 때 시작했거든요. 네. 늦게 시작했죠. 그럼 초등학교 때도 키가 컸어? 중3 때까지 작았어요. 오. 정말요? 네. 저 중3 때까지 한 70 안 됐어요. 네? 70 안 됐어요. 진짜요? 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거의 80까지 큰 것 같아요. 그럼 뼈가 되게 많이 아프셨겠어요? 저 안 아팠어요. 엥? 진짜요? 제가 작으시구나. 크는지도 잘 몰랐어요, 진짜. 자고 일어나면 크고 자고 일어나면 크니까 그냥 이렇게 고등학교 가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크는가 보다 해서 그 고1 때 많이 컸어요. 원래 이렇게 한꺼번에 한 번에 확 크게 되면 이게 그게 한 번에 확 크진 않잖아요. 1년을 나눠서 이렇게 조금씩. 그렇죠. 나중에 크셨구나. 네. 저 이병규 선수가 장충고 출신이시잖아요. 네. 지금은 야구 명문으로 장충고가 네, 불리고 되게 있고 잘하죠. 네. 후배들이. 후배들이 네, 후배들이 되게 잘해요. 후배들이. 후배들이 저까지 저 때까지는 잘 못했어요. 장충고 시절 이병규는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다? 그냥 야구는 조금 하는 친구. 근데 깡 마른 친구. 키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185였는데 몸무게가 80kg가 채 안 됐어요. 와. 진짜요? 네, 좀 말라가지고 야구는 좀 하는데 좀 호리호리한 친구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기억이 됐죠. 와, 80kg면 엄청 말랐네. 알지 않나? 네. 모르나? 뭘요? 형 말랐던 거? 대학교 때. 그치 대학. 네, 대학교 때. 잠깐만. 근데 왜냐면 제가 배명고 시절 때 그치 단대. 당국대가 배명고에 와서 운동을 많이 했어요. 아 그땐 또. 네, 그때 와서 이제 근데 저는 좀 말랐었어요. 네, 맞. 보통 아마추어 때 마른 선수들이 또 많기는 하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제 그때는 운동이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운동량이 좀 많았죠.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워낙 체형이 조금 말랐던 체형이었고 이제 프로 와서 체계적으로 이제 운동하고 이제 식사도 그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몸도 좀 좋아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LG 이종렬 선배가 LG 유니폼 입고 장충고 동문회에 참석한 걸 보고 프로야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셨다고. 저 동문회를 했는데 선배님들이 전부 다 뭐 제일은행, 한일은행, 농협 뭐 이런 걸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실업야구. 실업야구가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여기를 졸업하면 다 실업야구를 가는구나라고 알았어요. 진짜요? 그 선배님들이 얘기해 주셨어요. 그 은행팀 가면 안 되고 저기 한전하고 농협 가라고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면은 선배님 그 위에 기수로는 프로에서 없었던 것 같아요. 동문회 때 없었고 진짜요? 이종렬 선배님 이제 나 1학년 때 3학년이니까 이제 2학년 때 동문회 하는데 처음으로 LG 트윈스 유니폼 딱 입고 오신 거예요. 와 저거구나. 저건 또 저거구나. 저거구나. 근데 대학 갔어요. 그니까요. 아니 왜 LG에서 이미 이병규 선수를 고3 시절 찜해서 스카우트를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네, 전 그렇죠. 대학을 되게 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고 대학을 가서 국가대표를 하고 그러고 프로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국가대표였어요. 프로가 아니고. 아버님은 프로를 가라. 네. 근데 금액이 좋았어요. 얼마였어요? 금액도 얘기해요? 네, 다 얘기해요. 보통 다 계약금 얘기. 다 얘기해요. 예. 안 할래요. 프로 갈 때 그냥 그러면 궁금했으면 좋겠네. 아, 나는 좀 내 걸 컸나 보다. 내 걸 다 밝히고 그럼 싶지 않고. 대졸 네. 졸업하고는 계약금 얼마예요? 그건 다 아니까. 그건 4억 4천.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교 때 선배님들도 좋았고 감독님 코치님도 다 좋았는데 제 친구 이제 지금 KT 작전 코치하고는 최만호 어. 코치하고 친구거든요. 네. 맞아. 근데 그 지방대에서 만났어요. 첫 게임을 만나서 이제 첫 게임 하면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양쪽에서. 근데 제가 이제 85 되고 우리 친구가 한 75 되잖아요. 우리 친구 벌써 우리 친구. 내가 그 연습하는데 가서 그 대전고등학교 나왔거든요. 네. 그 누군지 모르니까 최만호가 누구냐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 그랬더니 왜 최만호를 찾냐는 눈빛이에요. 그래서 누구야? 그랬더니 나 모르니까 야구를 한 번도 같이 안 했으니까 저기 계시는데요. 근데 갔는데 저기 계시는데 요만한 애네요. 그래서 야 네가 최만호냐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가짜게 청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쳐다보더라고요. 네가 최만호냐 그래서 네가 채만호냐? 정말 이러셨어요? 왜? 그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단대 같이 가자고. 아. 최만호 같이 이제 대학교 같이 나왔는데. 야. 야구 천재였어요. 만호 형도. 전 진짜 그 친구는 이름은 들어 네. 대전고등학교 최만호라고. 그래서 난 진짜. 되게 야구를 크고 잘하는 애인데 요만한 애가 네. 근데 야구 진짜 잘하더라고. 무슨 야구 만화의 한 스토리처럼 야 네가 최만호냐? 나랑 당국대 가자. 난 내 이름도 안 밝혔어. 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 단대에서 오라고 이제 이 친구도 저 하나이거치에서 이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얘랑 야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저희 콜드로 쳤어요, 그날. 대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기 부산이었거든요. 네. 해운대에서 만났어요. 다시 끝나고요? 만났어요, 이렇게 지고 우리는 이제 바다를 재밌게 놀고 얘네는 우울하게 오더라고 이겼는데 아 우연히. 콜드를 못 냈어. 네. 그래서 애들이 혼났어. 그래서 우울한 김에 나온 거고 우리는 졌으니까 올라가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네. 이제 내일 가니까 할 게 없으니까 놀러 나와서 이렇게 만났어요. 그랬더니 니 왜 이렇게 우울하냐 그랬더니 그럴 리 있다. 학교 다닐 때 알지 뭔지. 콜드로 알죠. 콜드로 못 이겨서 혼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만호랑 같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친구랑 같이 운동을 했어요. 근데 뭐 만호 저도 잘 그런데 최만호 친구는 집이 여기인데 학교가 여기잖아요. 네. 그럼 이걸 산을 타고 넘어간대요. 네? 산을 타고 가. 얘는 일부러요? 금산이에요, 금산. 네. 산을 뛰어간대요. 학교를 뛰어간대요, 이렇게. 운동벌레. 거기 뛰어가서 이렇게 학교 다 왔는데 뭘 안 갖고 오면 다시 뛰어갔다 오는 거예요. 와, 에이. 체력이 진짜 좋아요. 진짜. 이 MSG. 아니 좀 진짜라니까요. 아 진짜요? 본인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진짜인데요. 그래서 내가 정말요? 너무 순진했나? 산 먹고 자라가지고 내가 힘도 좀 아 그때 당시가 또 두 분 우정의 시초였군요. 네, 그래서 같이 운동을 어렸을 때 단대는 그 운동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맞아. 배명고등학교. 네. 배명고등학교 와서 아침 8시에 운동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요. 운동을 이제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우리 오면 그다음부터 운동이 없잖아요. 그럼 이제 만호랑 둘이 웨이트장 가서 웨이트하고 저녁에 둘이 스윙하고 일어날 때부터 같이 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그렇게 놀았어요. 우린 논 거죠, 그게 그러니까 만호랑 저한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제가 선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그래. 스스로 하면 뭐든 할 수 있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아까도 그래서 야구 선수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자기가 찾아서 스스로 하면 굉장히 빨리 늘어요. 근데 누가 시켜서 하면 이게 안 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그때 느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네. 그 친구랑 같이 운동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뭐 프로까지 와서 잘 되고 국가대표 같이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 프로 와서 그렇게 또 이겨낼 수도 있었고 또 너무 좋았어요. 그 추억이. 정말 대학 시절 야구를 재밌게 하셨겠다, 그렇죠? 네. 전국에서 제일 운동량 없는 곳이 단국대학교였어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대학은 다 저런가? 2시간이면 끝나요. 아 진짜요? 그리고 집에 가. 근데 야구를 엄청 잘해.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진짜 단국대 야구부가 딸꾹질 한 번 하면 운동이 끝난다고 해서 딸국대라고 부를 정도로 연습량이 진짜 적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스로 하는 네, 그 맞아요. 시스템이 있어서 음. 자율야구죠, 자율야구. 일단 단국대 시절에 한국의 이치로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94년 아마야구 한 경기 최다 타점 신기록 세웠고요. 96년 아마야구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면서 공수주 완벽한 선수로 소문이 났어요. 네. 뭐 비결이 그거 아까 말씀드린 거. 둘이서 운동하고 러닝 부족하면 러닝하고 그 친구는 4학년 때는 원래 운동을 좀 안 하잖아요. 네. 4학년은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켰어요. 대단한 친구는. 제가 그 친구 밑에서 있어가지고 더 잘 된 것 같아요. 친구 잘 만나면 정말 네. 근데 제가 오래 했잖아요, 야구를. 만원 짧게 하고. 그거 또 차이가 있어요. 너무 야구 하니까. 맞아. 그러면 또 안 됩니다. 우리 친구 잘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죠? 네. 아마야구 한 경기 최다 타점 세우기 전에 변을 밟고 운이 튀었다. 진짜예요? 진짜 그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 경기가 있는데 이제 대학은 아침 운동을 하고 이제 시합장을 가잖아요. 연습을 하고 버스를 타고 제가 이제 버스 기사님 옆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네. 앉아 있어 가는데 제가 이제 뮤직 담당이라서 음악 틀고 뮤직 담. 박스가 그 음악 틀어 알지?
다 담당이 있어요? 네, 버스에 음악을 틀어줘야 돼요. 아. 네, 그때 막 시합 갈 때는 막 신나야 되니까 어떤 거 드셨어요? 잘못된 만남 막 이런 거. 아, 김건모. 네. 아, 그때네. 94년. 뭐 신나야 돼요. 막. 아, 나 뭐 초등학교 핑계 때인데. 대지 마, 막 엄청 그런 음악을 틀어야 되는데 틀고 가는데 기사님이 저한테 야, 근데 어디서 자꾸 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저도 그걸 느꼈는데 난 기사님이 이렇게 운전하시면서 힘드시니까 이렇게 배출하신 줄 알았어. 뻥 하신 줄 알고 그냥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이제 가는데 그런데 좀 지나서 그래도 좀 이상하니까 내가 이제 발을 이렇게 봤죠. 네. 근데 진짜 발바닥에 제 발바닥에 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아, 저 어디서 팔 똥이 얼마큼 묻어 있어? 아, 이게 이게 발바닥이면 네. 저 이렇게 여기 가운데 동그랗게 이렇게 정확하게 가운데를 밟고 그냥 그대로 버스를 탄 거니까 와, 깜짝 놀랐어. 냄새 진동 많이. 그러니까 나는 그 기사님이 속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셨나 막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기사님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밟았다고. 그래도 뭐 차를 세우는 건 아니고 그때 동대문 농장이니까 네. 동대문 농장 갔죠. 가서 이제 저는 이제 신발 빨고 닦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제자리 막 다 걸레질하고 냄새는 나는데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기사님 문 열어놓고 계시고 막. 그리고 그날 경기를 했는데 그날 내가 11타점을 올렸어요. 4만타 홈런 2개 11타점. 그때 말로 홈런 투런인가 치고 막 싹쓸이 뭐 이렇게 쳐가지고 야. 더 웃긴 건 제가 그날 사이클 3루팀 사이클이에요. 네. 그래서 4타수 4안타인데 5안타째 안타를 쳤어요. 그래서 제가 3루까지 욕심을 냈죠. 근데 스코어가 20대 몇이에요. 그래서 3루 가서 죽었어요. 이렇게 아웃 슬라이딩 네. 딱 근데 감독님이 이제 베이스 코치셨는데 저를 딱 보더니 너 왜 왔노? 그러고 예? 저 감독님 3타 치면 사이클인데 그래? 그거 가버렸어 그냥. 감독님 그리고 그냥 그래? 그냥 가셨어요. 니 왜 왔노? 딱. 그 신기록 세우고 나서 네. 진짜 이거 똥 밟으면 운이 좋다는 게 진짜구나. 저는 그리고 그해 이제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을 제가 뽑혀요. 네, 그래서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대표팀이 되기 시작하고 쭉 이제 대표팀을 오래 했죠. 그 변은 멍멍이 거거든요. 멍멍이 거. 사람 거 아니고 멍멍이 거였는데 하여튼 그 멍멍이에게 누군지 모르게 감사한 마음. 호주 가실 때도 똥을 밟고 한번 비행기를 기내서 그거는 호주 한번 타시면 아니 될 것 같은데. 보인다고 밟으면 안 돼요. 그건 모르고. 고의잖아. 그건 안 돼. 네. 그거는 운이 안 따. 진짜 모르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네. 아니 그런데 단국대 진학 후에 당황한 사건이 있었다는데 대학만 가면 이제 캠퍼스가 낭만이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야구부 규율이 빡세서 깜짝 놀라셨다고. 심지어. 이것도 네. 제가 이제 단국대학교 갔는데 저희 집이 약수동이에요. 네. 단국대가 한남동에 있어요.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 왔다 갔다 하기 편하니까 단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입학하고 이제 학교 가려고 했더니 그 코치님께서 천안역으로 와서 예? 천안역은 왜 갑니까? 그랬더니 야구가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 소속이에요. 그거 말씀은 안 해주셨어. 서울이라고 서울인 줄 알고 갔는데 천안역으로 와서 예, 원성동 금호타이어 가자 그래. 거기에 빌라가 한 채 있는데 그걸로 들어오면 된다고. 저는 거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럼 수많은 대학교가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고대 연대도 있었고. 고대연대는 없었어요. 한양대도 없었어요. 한양대는 당연히 없죠. 한국의 하버드 대학교이기 때문에. 이로시를 갔어야 되는데 그 뭐 대학교 때 미팅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어. 진짜요? 많이 해보셨죠? 하버드 한국의 하버드 대학교는 그런 거 합니다. 아쉽네요. 이 낭만 대학 낭만은 미팅인데. 대표팀도 나가고 뭐 훈련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럴 시간이 그리고 뭐 저학년 때는 그리고 뭐 다 아시면 선배님들 그 심부름 많이 해야 돼가지고 저희는 또 특히 운동을 안 하니까 밥도 많이 차려야 되고 라면도 끓여야 되고 볶음밥도 만들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고 설거지 빨래 이런 거 안 했죠.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당국대 선배님이 누구 있었어요? 지금 이제 나 1학년 때 제일 위 선배님이 이제 서영비 선배님. 오, 소영비는 해설이. 뭐 여러 분 계시죠. 뭐 이년배 선배님도 계시고 하시는데 그 이제 밑에가 이제 김재걸 선배님. 정말요? 그 바로 제 위가 이제 최원호 지금 하나 이군 감독님. 강동원의 하나 밑에. 걸출하네요. 네 선배님들 근데 다 프로 가시긴 하셨는데 이제 많이 잘 못 하셔가지고. 이승호.
승호도 이제 미치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되네 이름. 아니 왜냐면 당국대학교가 와서 운동하는 걸 많이 보니까요. 네. 그걸 항상 지켜보면서 자라왔죠. 그때 보셨어요? 그때 봤어요. 동우 형, 강동우 선배님도 보고. 근데 그때는 되게 나이가 엄청 많아 보였어요. 진짜로 어릴 때라.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마찬가지 고등학교 3학년 하고 대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4학년 선배님들이 진짜 저 피디님 같이 늙어 보였다니까. 맞아, 엄청 많아 보였어요. 뭘 들고. 엄청 많아 보였어요, 나이. 진짜 되게 선배님 같아. 진짜로 많아 보였어요. 되게 어른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우리도 그 나이가 됐는데 되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되게 어르신 같았어요. 진짜. 되게 무섭고. 네, 피디님처럼. 당국대 과거 강문길 감독이 최고의 말썽쟁이로 이병규 선수를 꼽았다고 해요. 덤벙대는 면이 있어서 꾸지람을 많이 줬다고 하는데 아니 대학 시절 제 감독님 저기 그거죠. 감독님 당번. 뭘 안 갖고 오고 막 이러니까. 뭘요? 감독님은 항상 이게 포켓에 수건을 이렇게 넣고 샤워를 하시거든요. 루틴이세요? 네. 안 갖고 가고 이러니까. 그거 왜 안 갖고 오셨어요? 아니 저는 다 챙겼다고 챙겼는데 그게 자꾸 빠져. 제가 봤을 때 변경 성격이야. 덜렁대는 거? 빨리 잊어버리고. 약간 덤벙대고. 시합장에 컴퓨터라고. 항상 이렇게 유니폼하고 딱 이렇게 다 챙겨서 딱 갖고 가야 되는데 전 챙겼다고 챙겼는데 들어오니까 거기 딱 개져 있어요. 그대로 개 있는데 그것만 안 갖고 갔어요. 말썽쟁이는 아니네요, 솔직히. 네, 네. 심부름 했을 때 하나 두 개 빼놓은 거. 제가 감독님 당번이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 고등학교 때 좀 말랐잖아요. 근데 감독님도 감사한 건 제가 이제 천안 캠퍼스 가니까 잘 모르고 근데 감독님 방에 있어요. 감독님이 너 이제 슈퍼가 하나 있었거든요. 네. 감독님이 너 살쪄야 된다고. 감독님이 제 자비로 그 계산해 주시고 저는 이야, 제가 아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 감독님 너무 아끼신가 감사해요. 보다. 감독님 당번이었다니까요. 감독님 당번이 있어요. 감독님 당번. 감독님 거를 네. 그 표현하면 옛날 말로 따까리라고 하는 거죠. 진짜로 있어요. 감독님 따까리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감독님 거를 챙기는 선수가 있어요. 당번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네. 선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선배고 후배면 뭐 따까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감독님 따까리는 아니고. 그렇죠. 뭐 일단 그렇게 당국대 생활을 보내고 겁없는 신인이 이제 LG에 등장했습니다. 이상훈 의원이 언급했던 그 문제 주사위 던지기 이병규 선수 입단 에피소드에도 등장을 했는데 오비베어스 LG 트윈스 모두 이병규 선수를 지명하길 원했기 때문에 밀실 주사위 던지기를 또 실시를 했고요. 했어요? 이번에도 모르셨어요? 저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요? 모르셨어요? 저는 몰라요. 오, 오비가 찍었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셨군요. 네. 주사위 안 던져서- 찍은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년이 지나서 밝혀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저도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본인 모를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아무튼 아까 말씀하셨던 신인 야수 최대 계약금입니다. 96년 박재용 선수가 현대 입단할 때 받았던 4억 3천을 넘어서 4억 4천을 받고 입단을 했습니다. 당시 아무래도 아마추어 MVP 출신이니까 1,000만 원은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네. 나 박재훈 선수보다 돈 많이 안 주면 도장 안 찍겠다. 이런 의미 아니었을까? 1,000만 원이 더 높은데? 아니 그건 아니고 LG에서 처음부터 그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처음부터요? 네. 그 뒤에 또 이제 김동주가 또 내 기록 깨고 뭐 이렇게. 네. 그럴 때는 그랬던 것 같아. 당시 뭐 가족들도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고. 뭐 부모님은 뭐 워낙 좋아하셨죠. 그럼 공식 질문이에요. 계약금 받은 거. 어머님 부모님 다 드렸어요. 와, 용돈은요? 저는 용돈을 받았었죠. 기억나요. 제가 이렇게 통장 받아서 한번 액수 보고 부모님 드렸던 것 같아요. 와. 그 다음부터 확인 아예 안 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좀 힘들었는데 집이 그렇게 그래도 계속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셨으니까 제가 또 그건 제가 보답 다 드리는 게 맞지 않아요? 자, 그리고 LG 트윈스에 입단해서 이병규의 상징과도 같은 9번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 9라는 숫자를 어떻게 달게 되셨는지. 제가 입단했을 때 번호가 2개 있었어요. 8번, 9번.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허물의 선배님이 8번을 달았어요. 영구 결번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번 남아서 제가 달았어요. 남은 번호 가져가신 거예요? 네. 제가 원래 21번을 대학교 때 달았어요. 근데 21번은 송윤석 선배님이 달고 계셔서 되게 고참 선배니까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외하고 8번, 9번 중에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허물 선배님이 8번을 다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9번을 달았죠.
이건 나도 어떻게 달았나 궁금했는데 어. 굉장히 심플하네요. 전 이런 대답 들을 줄 예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왜냐면 신인들이 딱 들어올 때 번호를 남는 번호를 다 불러줘요. 몇 번 남았고 막 10명 막 그러면 그 중에 빨리 골라야 돼. 아니면 또 다른 신인들이 달기 때문에 빨리 달아야 돼. 뭐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번호가 됐죠. 지금은 LG 상징이 영구 결번이 됐으니까. 잊을 수 없는 숫자가 이렇게 탄생하게 아, 네. 됐습니다. 근데 왜 일본에서는 7번 다셨어요? 아, 9번을 또 저 이노우에 선수가 달고 있어서 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 그것도 7번을 또 딱 하나 놔뒀어요. 저 준다고. 아 진짜요? 네. 근데 그걸 또 이종범 선배님이 다셨던 번호예요. 아, 맞다. 그러네. 네. 저는 굉장히 네, 좋았어요. 진짜 운이 되게 좋으시네요. 그렇죠. 네. 남는 번호 하여튼 가져갔는데 다. 남는 번호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예. 좋은 번호를 남겨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저한테.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리고 신인 시절 에피소드 하나가 겁도 없이 1년 선배인 손혁에게 운전 셔틀을 해달라고 저 시키셨다고요? 면허증이 없었어요. 제가. 아, 시키긴 시키셨군요. 지금 한화이글스 단장님을 지금 운전 셔틀을 이거 셔틀이 아니라 야구장을 나가야 되는데 네. 제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9-1을 타고 강변역에 가서 강변역에서 지하철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죠 원래. 그렇게 가려고 딱 나가는데 하얀색 무쏘 그때 최신형이죠. 네. 하얀색 무쏘가 딱 서 있는데 시동이 걸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 차 주인이 누굴까?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여쭤봤더니 아, 경비 아저씨. 손혁 선수 차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려서 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렇게 내려오시길래 형이죠. 형 잠실까지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타라 그러더라고요. 또 성격 알잖아요. 타라. 그래서 탔어요. 둘이 이제 그러고 가서 끝났어요. 근데 이제 숙소 와야 되잖아. 근데 또 얘기했죠. 그래서 숙소 가면 좀 같이 가자. 그랬더니 타라. 그래서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그래서 저희 2년 동안 같이 네, 제 숙소 있을 때 혁이 형하고 같이 그 진짜 친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엄청 네. 친분이 두텁죠.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고 땄어요. 1년 뒤에 네. 땄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차가 없으니까 네, 혁이 형이 계속 운전해 주셨죠. 면허 따고는 그래도 좀 번갈아 가면서 이 했죠. 초보니까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2년 동안 무쏘 새 거라니까 무쏘 새. 좋은 차. 아, 고생하셨네요, 소녀 단장님. 즐거웠죠. 그리고 그 잘 찾아보세요. 혁이 형 10승하는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지. 승리 투수를 해주고 아니 왜냐면 그렇죠.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데 오늘 선발이야.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뭐 4타수 무안타를 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차를 타고 올 수 있겠어? 못 탄다니까. 그래서 뭐 물론 굉장히 더 집중하지만 혁이 형이 할 때는 수비도 그렇고 타격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죽기 살기로. 네, 진짜로 왜냐면 얻어 타야 되니까. 굉장히 화나면 혼자 가면 나는 여기서 강변역 가서 9-1 타고 들어가야 돼. 이런 에피소드. 아, 재밌다. 그 혁이 형 막 선발하기 전날로 막 밥도 맛있는 거 사주고 네. 막 그랬었어요. 혁이 형이 나를. 조만간 한화이글스로 가는 거야. 에이 또 왜? 또 신인 시절 에피소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잠실 첫 경기였던 해태전에서 선발 조계현이 등판을 했었는데 4타수 4안타 3타점을 친 뒤에 조계현 선수에게 신인이라고 봐주지 말고 좀 성의 있게 던져주세요라고 도발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것도? 네 맞는데. 이것도 진짜 근데 팩트인가요? 그거는 진짜 맞는 얘기인데 저도 당황을 했어요. 왜냐면 신인이잖아요. 네. 그 홈 경기 토요일 날 사람 굉장히 막 거의 10,000원 관중에서 시합을 하는데 제가 잘 쳤잖아요. 히어로 인터뷰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아시죠? 인터뷰할 때 기자들 이렇게 그라운드에 서가지고 마이크 모르시는구나. 알죠. 잘 모르시죠? 알죠. 알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마이크 다 대고 진짜 라이브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뷰를 다 하고 막 그랬는데 어떤 분이 남자분이신데 기억도 안 나는데 조기현 선배한테 한마디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그냥 신이라고 얕보지 말고 선입과 던져주십시오. 와. 그게 9시 뉴스에 나갔어요. 라이브. 와, 이거는 진짜 도발이다. 그 저는 텔레 보면서 나는 인터뷰 해놓고 봤는데 별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나가고 나서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죠. 너 도라이냐. 조기현 선배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다음 날에 이제 갔죠.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좌측에 김용수, 우측에 김태원. 보디가드 세우고 갔어요. 아, 진짜로? 아니 안 그러면 두드러 맞으니까.
그래서 선배님들이 그때 조경 선배님이 너무 좋았던 건, 야, 너는 될 것 같다. 걱정하지 말고 야구해. 와, 멋지다. 네. 짬뽕 드시고. 짬뽕. 짬뽕 드시고. 멋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단장님으로 수석코치면서 얘기하는데, 그때 그 인터뷰 나가고 나서 혜태 투수들이 내일 쟤는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진짜로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얘기 가서 이제 선배님 가시고 더 들어가서 이제 시합 준비하는데 선배들이 그랬어요. 그냥 야 오늘 2대 맞을 생각하고 해 그냥 편안하게. 그 시합을 안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한 대 맞았어요. 한 대. 아까 뭐 육상부 800m 출신이라고 네, 얘기는 800m. 하셨지만 그래도 어릴 때 육상 했던 게 야구에 조금 도움이 되지 체력이요, 않았나요? 체력. 체력이요. 네, 전 체력은 또 자신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죠. 왜냐면 그래도 한 2, 3년 뛰었으니까 그런 거. 그래서 그게 그 체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기술 향상에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쳐요 선수들한테 선체력 후 기술이다. 네. 기술을 자꾸 연마하려고 하지만 체력이 없는데 연마하면 안 늘어요. 왜냐면 지치거든요. 그래서 체력 훈련을 많이 하고 체력이 있을 때 기술을 하면 늘어요. 알려주고 싶은데 요즘 선수는 자꾸 선 기술 후 체력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해요. 네. 그럼 도루는요? 도루는 좀 성공률을 높이는 나만의 비법 같은 게 있어요? 이것도 말씀드리면 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이제 고등학교 스승이신 유상호 감독님께서 이제 캠프 때 네. 겨울에 딱 해 떨어지면요 저한테 너 저 내려가서 축구 골대 70m잖아요. 그걸 10번을 무조건 뛰라고 했어요. 전력으로. 왜 떨어지는? 제가 생각보다 스피드가 감독님 생각에 느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2월부터 1월 달까지 뛰었거든요. 네. 그걸 뛰고 2월 달에 이제 2월 달에서 딱 뛰는데 저보다 빨랐던 애들이 저보다 느려지더라고요. 그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달리기는 타고난 거 아니에요? 타고난 것도 있지만 뭐 저는 그걸 느꼈어요, 제가. 그걸 겨울에 뛰니까 뭐가 있냐면 그래서 밤에 뛰잖아요. 그럼 굉장히 빠르다는 느낌 생각이 들어. 혼자 뛰면. 그런 것도 또 감독님이 또 저한테 이런 또 큰 걸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밤에 뛰면 빨라 보이는 밤에 거구나. 저는 스윙할 때 선수들한테 잠깐 할 때 어두운 데 가서 스윙을 하라 그래요. 어두운 데 스윙하면 이 스윙 스피드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붕붕 하는 소리가. 네. 그거를 좀 더 자세히 들을 수 있거든요. 내가 스윙이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지 여기서 나는지 여기서 나는지를 저 어두운 데서 들리면 들려요. 찾는 거예요. 아, 내 스윙이 잘못됐다. 아, 너무 앞이구나. 이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스윙하면 그런 걸 찾을 수 있어요. 재능 99%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노력이 숨어 있었네요. 나는 어두운 곳에서 혼자 꺾고 어두운 데서 안 보이는데 뭘 꺾어 너는. 어두운 데 가서 그러니까 너 조인성한테 맞는 거라니까. 딱 꺾고 그러는데 저랑은 좀 다른 삶을 사시네. 이거야. 얘는 심수창 이 해설위원은 나는 어두운 데서 술 먹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는 스윙을 하고 있었어. 역시 저랑 달랐네요. 결이 달랐네요. 뭐 그런 거 있고요. 또 하나 알려주면 자기 스윙이 좀 나쁘면 전 그랬거든요. 방에 이제 원정 가면 방에 가서 발가벗고 스윙을 해요. 엥? 저는 했거든요. 어디를 왜냐면 스윙하는 거울 보고 스윙하는 거예요. 벌거벗고. 근데 왜요? 빠따가 그러면 내 몸의 형태가 보이고 스윙 궤도가 보여요. 근데 그러면 입어도 보이지 않나? 달라요. 네. 옷은 좀 가리잖아요. 근데 진짜 저는 그렇게 해서 제 폼을 다시 찾은 적도 있어요. 아니 이게 진짜요? 거짓말인 것 같은데 저 선수한테도 얘기해요. 너 스윙 좀 안 좋고 그러면 너 발가벗고 스윙해보라고. 그렇게 한 선수가 있어요? 모르죠. 방에서 있으니까. 그거 신고 들어와요. 밖에서 누가 저거 먼저 호텔방에서 하면 누가 보여. 안 보이지. 저기 문 열어놓고 막 한번 창문에 누가 아니 그래도 이제 나중에 코치님 저 그 방법 했었는데 진짜 잘 되다. 있어요. 애들 얘기해요. 누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그래서 타격폼을 찾은 적이 있어요. 왜냐면 내 몸이 진짜요? 자꾸 기울어지잖아요. 이렇게. 그게 자꾸 보이니까 안 기울려고 이렇게 발가벗고 하는 거예요. 좀 모습은 웃길 수 있는데 근데 그러다가 다른 것도 기울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으니까. 뭘 기울어? 박수하면서 오해하지 마요. 나 귓볼 얘기한 거니까. 귓볼이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오해하지 마요. 차이가 맞는 이유가 있구나. 그러니까 나 오해하지 말라고 얘기해 준 거야. 그렇지 방망이가 좀 기울어 나올 수도 있고. 그걸 얘기한 거니까.
작가가 이 기록을 찾다가 충격 먹은 사진이 있어서 공개한다고. 이병규 선수의 누드 사진이 있다는데 혹시 이때 스윙할 때 찍힌 사진인가요? 저는 아, 아니구나. 수영 어머, 이거 뭐야? 저때 저거 머리 파마할 때 씌우는 그거 아니에요? 잠깐만. 저 이거 봐도 되는 거죠? 저 머리가 유행이었어요. 바람만. 이거 누가 찍으신 거야? 대단하다. 괌에서 극비리에 진행된 프로야구 선수 최초의 누드 촬영을 아예 타이틀로 걸고 누드를 찍으신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뒤가 저도 이거 본 적이 있는데 네. 이걸 팬이 즐거워한다면 옷을 벗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처음에 벗는 것만 봤다고. 아니 진짜 이어지네요. 근데 저 저런- 팬티가 좀 저거 팬티 아니고 원래 멋지겠네. 반바지인데 왜 이렇게 부풀어 있지 이렇게 옆에? 이걸 걷은 거지. 걷어달라고 아. 그랬겠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됐나요? 누드 모르겠어요. 촬영은? 기억이 안 나요. 빨리 지워주세요. 근데 변경은 지워주세요. 저 머리가 되게 잘 어울렸어. 지워주세요. 나는 아, 그 모자 쓰면은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어. 그 이병규 감독님의 이 뒷머리 네. 딱 이게 진짜 시그니처였지. 깜짝 놀랐어. 충격적인데. 아까 발가벗고 스윙한 것보다 더 충격적이야. 너무 연결되지 않아요? 갑자기 저게 나와. 작가님 뭐 이런 걸 다 찾으시고 그러세요. 아니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빌드업을 알아서 척척척척 다 해주셨어요. 미치겠네 진짜. 정말 기억 안 나세요? 이때 LG 홍보팀이 당시 MVP 후보였던 이병규 선수를 위해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고요. 진짜요? MVP 투표권을 가진 기자들에게 신문 형식의 LG 스포츠 홍보물을 만들어달라고 배포했는데 그 내용 중 일부라고 합니다. 기자가 MVP 찍을래다가 안 찍겠다 이거. 저것 때문에 안 된 거네요. 저것 때문에 안 됐네. 잘못했네. 자, 이번엔 국제대회 강자였던 이병규 선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신분이었던 94년에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 국가대표를 단 이후에 주요 국제 무대를 전부 다 휩쓸면서 출전을 했었죠.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동메달, 98년 방콕,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적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가 관련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백 사진. 흑백이에요. 이때가 애틀랜타 올림픽 예선전이었던 대만이다. 대만전 당시 연장 10회 초 최기문의 적시타로 이병규 선수가 기억나요. 득점하는 장면. 당시 상황. 기억은 그거는 안 나고 저 사진이 기억나요. 그래요? 저 모습이. 특히 98년 방콕 아시안 게임은 우리나라 야구 사상 처음으로 드림팀이 네, 결성되기로 드림팀이요. 했었잖아요. 당시 주요 선수들도 사진으로 준비해봤거든요. 투수 강철민, 경원우, 김병현, 김원영, 박찬호, 서재영, 임창용, 최원호. 와, 다 레전드가 된 선배님들. 어마어마했네요. 근데 저거는 방콕 아시안 게임 처음 드림팀이잖아요. 네. 근데 저 때는 저희가 이제 프로 선수들이잖아. 그러니까 나무 배트를 사용하다가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하니까 정말 공이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날아가는 스피드들이 또 지금 보시면 뭐 김동주, 박재용 선배도 엄청 잘 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희 전 게임을 다 콜드로 이겼던 것 같은데 결승전도 콜드로 이기고. 저희 방콕 가서 야간 운동도 했어요. 야간에 스윙했어요. 타자들 스윙하고 투수들 쇄도하고. 군대도 그거보다는 뭔가 이게 맞아. 드림팀이라는 네. 뭐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더 훈련도 막 다 열심히 하고 있었어. 아니 진짜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마어마해요. 당시 그 선수 단끼리의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좋았는데 저기 이제 선배님들 중에 이제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방콕의 그 향 누구요? 지금 SSG 김원영 감독, 우리 왕자. 최원호 선배. 저분들은 네, 처음부터 끝까지 라면만 드셨어요. 와, 식당을 못 갔어요. 홍수환이네. 홍수환. 네. 뭐 보면 성적이 조금 안 좋습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나라는 6승 무패 전승을 거뒀고요. 이병규 선수가 이때 이 대회에 홈런 왕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제가 저 때 이후로 일본, 대만이 이제 프로 선수들 막 그렇죠. 이제 네. 나왔을 네. 거예요 네. 아마. 신인이라서 혼자 방을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룸메이트가 심재학 선배님. 엠스프레 최고의 해설위원 심지학 선배님. 코 기가 막히죠. 코어요? 잠 못 자요. 코골이가 코요. 코가 이 코가 이만한데 코도 엄청 골아져. 저는 코어가 기가 막힌다고. 이 코 말고 이 코.
형님 제가 형 많이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지금도 좋아하는 형이고 근데 코골이가 거의 람보르기니 RPM 8까지 올라간 거. 먼저 못 자면 잠 못 자요. 날 새야 돼요. 그래서 잠도 엄청 빨리 드세요. 근데 희한하게. 진짜? 예. 어떻게 시작 끝나고 샤워하고 밥 먹고 들어오면 제가 근데 빨리 자고 싶은데 형님은 누우면 자요. 귀도 밝아. 좀 움직이면 다시 또 깨. 자라. 뭐 잘 수 있어야 자지. 형님 이 코가 어마어마하셨어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홈런왕도 되시고. 형님이 워낙 또 밥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셨어요. 그런 고기를 진짜 많이 사주셨어요. 그 룸메이트 생활이 그 코 고는 거 빼고는 그래도 즐거우셨겠어요. 형님이 항상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그랬어요. 잠 못 자는 걸 알았나 봐요. 그리고 4년 후에 부산에서 열린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 6경기 전 경기에 나서서 타율 3할 6푼 4리 5타점을 기록했습니다. 국제대회에 유독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태극마크를 달면 네. 뭔가 되게 또 달라지더라고요. 마인드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다른 팀하고 할 땐 또 괜찮은데 또 저 옆집 나라랑 또 일본이랑 하면 그거 이기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많이 했거든요 경기를.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시드니에서도 동메달 결정전. 네. 진짜 재밌었어요. 나 혼자 생각인데 내가 그때 2루 주자였거든. 승엽이가 타자였고 카운트가 몰렸는데 내가 포수가 1루 안길래 내가 손을 이렇게 들었어. 나도 모르게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코스가 약간 이쪽이다.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제스처 같은 네. 잘 치고 나서 야, 봤어 그랬더니 뭘 봤다는 거지? 못 볼 수밖에 없어. 왜냐면 투수를 이렇게 그렇죠. 집중하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 혼자 나는 알려주고 싶은 거야. 막. 야, 이쪽이야. 라고. 이제는 말할 수 치러든 거 있다. 아닌데? 그럼 그 당시에 마스작가 이런 투수 확실히 달랐어요? 정말 달랐어. 공이? 근데 그 친구는 정말 대단한 게 한국전엔 다 나왔거든요. 근데 항상 150을 던지면서 100개를 던져. 책임감도 엄청 강한 선수고. 근데 나올 때마다 졌어.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 맞아. 마스 작가가 공은 진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 공 지금 들어온 RPM 이런 게 네. 수직 무브먼트가 굉장히 좋았던 투수였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나라 투수들도 이병규 선수 분석하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쁜 볼, 배드볼을 쳐서 안타를 만드니까. 그니까요. 전력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이. 분석이 안 돼. 나 들었잖아요. 한국팀 전력 분석할 때 그냥 위아래로만 던지라고. 위아래. 야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야 위아래로만 던져. 나도 생각나는 거가 있다. 상대팀이 있을 때 평소에 유인규 던지는 볼보다 한 개 더 앞에서 던지라고. 한 개 더 앞에서 던지라고. 힘들다. 타석에 들어가서 칠 때 무슨 공이 다 친다고 하잖아. 근데 내 눈엔 그게 스트라이크 존이야. 남들이 봤을 땐 볼이잖아. 근데 저는 내가 칠 때는 그 공이 스트라이크처럼 보이니까 내가 공이 배트가 나가는 거야. 저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요. 타석 들어가서 그럼 변화구 타이밍을 노려서 쳐요? 아니면 무조건 중타임,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 치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한테도 전 지금 얘기하는데 우투수. 우투수는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우투수는 이건 물어보고 싶었는데 타석 들어가서 그럼 변화구 타이밍을 노려서 쳐요? 아니면 무조건 중타임, 직구 타이밍에 나가다 치는 거예요? 우리 후배들한테도 전 지금 얘기하는데 우투수. 우투수는 이거 얘기해도 되잖아요. 우투수는 직구 슬라이더 같이 봐. 타이밍을요? 그냥 직구 타이밍에 슬라이더를 치는 거야. 그럼 포크볼이나 커볼은요? 그것도 같은 타이밍이잖아. 어쨌든. 네. 스피드 차이 나는 건 딱 하나의 커브. 말고는 다 비슷해. 각이. 직구, 슬라이더, 포크. 근데 좀 다른 건 커브. 그다음에 이제 체인지업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오른쪽은 그냥 전 다 봐요. 그냥 지구 타이밍에 다 쳐요. 다 직구 본다. 왼손 이상하게 막 이렇게 딱 치니까. 그래도 안타되고. 왼손만 노렸죠. 노렸죠. 왼손만. 처음 하는 사실이다. 이게 궁금했거든. 왜 왼손 노려? 왼손은 슬라이더가 몸쪽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잘 못 보면 자꾸 피하게 되거든. 직구처럼. 지금 어린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직구 슬라이더랑 같이 치라고. 그러니까 변화구다 하는 순간 늦어. 왜냐면 공은 계속 오고 있는데 나는 섰잖아.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구다 나가는데 변화구 틀려도 그냥 스윙을 해야 돼요. 그럼 그게 맞아. 근데 그거를 두려워해.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저 항상 하는 얘기 해보라니까 실패해드니까 쳐봐.
그래야 네가 느껴라고 표현하는데 애들은 꼭 가다가 변하고 오면 한번 섰다가 치려고 그래. 그러면 이미 공은 오고 있잖아 계속. 근데 나는 섰잖아. 타이밍이 늦어요 그냥 뒤에서 자꾸만. 아니, 병규 형은 히팅 포인트가 굉장히 앞이었어요 항상. 근데 모든 공은 그냥 직구로 놓고 치면 돼.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건 맞아요. 이병규- 근데 그러니까. 아니 좀 네. 저는 맞아. 심플하게 생각을 하는 거야. 왜냐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네. 같은 팀에 있으면서 나쁜 볼도 안타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타석에서 분명히 저거는 직구 타이밍으로 나갔는데 네. 저걸 어떻게 안타를 만들어낼까? 아니 변화구를 노렸던 걸까?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못 물어보시고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은 팀이니까 안타 치니까 좋아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데 노림수도 하긴 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 그때는 지금처럼 스피드가 막 빠른 선수들이 많지 않았잖아. 150처럼. 그러니까 140 초중반은 그냥 같이 보고 쳐도 돼요. 낮은 공을 칠 수 있는 건 왼쪽 어깨만 빨리 쫓아오지 않으면 낮은 공을 따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엎어지지만 않으면 이게 남아있으면 칠 수 있거든요. 저 이제 왼손잡이니까 왼쪽 어깨가 빨리 덮이지만 않으면 절대 낮은 거에 속지 않아요. 저는 이제 왼손잡이는 왼쪽 어깨,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어깨를 빨리 덮지 마라 라고 표현해 주면 돼요. 최대한 늦게 가지고 있어라 라고. 그거 이치로 선수 많이 따라 했었거든요. 이치로 선수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와도 네. 상체 절대 쫓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스윙하거든요. 그거를 되게 저도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은 이 선수들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몸으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중심을 어디 쪽으로 또 기울어 보시고 잘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본 진출했습니다. 선동열, 이상훈, 이종범에 이은 네 번째 일본 진출이었는데 어쩌다 보니 일본을 진출한 거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어쩌다 보니 하신 건가요? 어쩌다는 아니고요. 꿈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야구를 쭉 하면서 외국 팀에 가서 한번 뛰어보고 싶다.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회가 된다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제도가 그때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7년 그런 기회가 없었죠. 근데 포스팅 기회는 있었는데 일단 LG 트윈스에서 안 한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FA까지 기다려서 운이 좋게 일본 팀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늦은 나이지만 이렇게 이제 오퍼가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죠. 이때 오치아이 감독이 네. 이병규 선수에게 정성을 많이 표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구단이나 팀에서 또 감독이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일단 등번호 7번 주셨고요. 보장을 해주셨어요. 수비 위치라든지 이런 타순까지 정해 주셨어요. 좀 편안하셨겠네요. 좀 마음은 좀 편하죠. 왜냐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주시고 타순도 주시니까 편한데 부담도 있었죠. 아무래도 그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중간에 2군도 한번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건 감독님의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스타일이세요. 조금 나태해진 거 보이면 탁 보내버려요. 열을 짓으면 딱 다시 부르면 정신 차리고 와서 해라 이렇게. 저도 한번 갔다 왔는데 저 잘 갔다고 생각해요. 2군도. 일본 야구를 잘 모르겠으니까 보내면서 2군 코치한테 뭐 시켜라, 뭐 좀 알려줘라고 해서 그거 하고 다시 올라오고 감독님도 또 개인적으로 지도도 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해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아까 말씀드린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그 일본 야구를 직접 접해보니까 문화라든지 아니면 야구라든지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 한국과. 야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지해요. 장난 아니고 그리고 그 시합을 딱 들어왔을 순간에는 집중도가 엄청나요. 선수들 스스로 풀어나가는 그런 능력들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그런 게 굉장히 좋고 또 한편으로는 스텝은 정확히 그 룰대로 짜여진 룰대로 각본대로 움직이는 그런 게 좀 다르다. 자율적인 것 같은데도 야구를 대하는 태도들이 다르고 그런 게 그냥 허투루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또 좀 새로웠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승승장구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약간의 부침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일본에서 조금 힘들었다 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핑계 대면 네. 이게 언어죠, 언어. 소통. 소통이 조금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전달되니까 이게 좀 표현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야구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제가 실력이
안 됐으니까 뭐 그거는 제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그런 게 좀 불편했고 다른 건 뭐 인정해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궁금한 거는 일본 투수와 한국 투수와의 다른 점이 제구력. 제구력.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상대편을 약점을 파고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약점을 파고들지만 그게 실투성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 친구들은 실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넣었다 뺐다 한다고 그러는데 볼 넣었다가 스트라이크 넣었다가 이거를 정말 잘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당하죠. 일본 투수들이 좀 완벽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볼 회전력이 확실히 좋아서 이 치고 들어오는 힘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됐다고 치면 그게 약간 늦거나 이런 게 좀 있죠. 그럼 상대팀 투수들이 뭘 제일 많이 던졌어요? 몸쪽과 낮은 볼을. 아까 우리나라도 이제 하이 위아래지 네. 여기 이제 몸쪽과 낮은 볼을 이렇게 섞으니까 거기에 이제 그러다 바깥쪽 떨어뜨리면 쫓아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 볼 배합을 아는데도 그 당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일본에서의 가장 큰 수확은 우승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병규 선수가 또 중요한 순간 알토란 같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팀 우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기 때문인데 또 프로 커리어에 있어서 첫 우승이기도 했잖아요. 네. 되게 기뻤는데요. 와, 저 영상 일단 보시죠. 오, 진짜 멋있다. 네. 하려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결과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좋은 결과 있겠거럼. 거렁거렁. 사투리 아니에요. 사투리. 또 무슨 언어예요? 내가 인터뷰 약한 것 같아. 뉴스에 마이크만 대면 이상하네. 저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웃겨. 난 일본어인 줄 알았어. 이케코롬 데스까? 약간 섞여서 그럴 수도 있어. 이게 일본말 하려다가 저 한국 팬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니 한국 팬께서 주셨어요.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서 들고 갔죠. 우승 당시에 태극기를 휘날린다는 거는 또 우리 그 애들 안 오잖아요. 그래. 주변에 없네요. 선수들이. 자, 이렇게 일본 생활을 이병규 선수가 마감한 이후에 LG로 돌아오기로 결심한 계기가 있었는지 혹은 뭐 다른 팀과의 접촉은 없었는지. FA 연장이기 때문에 제가 네. 이제 나이가 또 38살에 들어와서 LG 말고는 없었습니다. 무조건 LG로 네, 간다. 그리고 뭐 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LG에서 은퇴할 생각으로 왔죠. 돌아와서 이제 LG 팬들과 처음으로 이제 만났을 때, 그 경기장에서 만났을 때 그때 기분은 다시 어떠셨어요? 한국말이 많이 들리니까 좋긴 하는데. 의사소통이 될 수 있어서 너무 그렇지. 좋은 것 그냥- 같아요. 그냥 거쳐서 얘기하다가 또 이제 그냥 한국 알겠어요. LG 팬들을 또 만나니까 또 너무 많이 반겨주셔서 너무 좋았죠. 다시 돌아오니까 후배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네. 그때 이제 좀 선배로서의 책임감도 많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운 거를 선수들한테 다 막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 캠프 때도 훈련 같이 시키면서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선수한테 내가 배운 것들을 다 주고 제가 한 2년 하면 이제 은퇴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선수라고. 이병규 선수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선수들에게 또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삭발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디 절인가? 이병규 선수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제 선수들에게 또 많이 보여주셨다고 하는데 저건 아니죠. 삭발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 해요. 어디 절인가? LG 삭발 일지가 있습니다. 진짜 많이 네. 했죠. 2004년 8연패에 빠진 LG 이병규와 박용택을 시작으로 현장 직원들까지 삭발에 동참. 이때 9연패하면 심수창 등 투수진도 삭발하기로 했는데 다행히 연패를 끊어냈다. 알고 있었어요? 심창이요? 나는 LG에서 삭발을 안 해봤지. 아니죠. 많이 했죠. 많이 했나? 그리고 농구 패션하고. 네. 그래서 어릴 때니까 내가 그럼 스님들 데리고 와서 하면 150승에 지금 뭐 4할 친다는 얘기야? 우리가 막 그랬거든요. 머리가 무슨 죄야? 막.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예. 근데 LG는 항상 그랬어. 지면 야 삭발해. 다 농구 패션 올려. 저 기억나는 거 있잖아. 저거 뭐요?
그것도 삭발이었는데 야 머리 좀 단장히 자르자 그러고 왔는데 내가 센터에 소파에 앉아갖고 머리 깎고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아침 일찍 와가지고 애들이 들어오다가 내 머리 보고 다 나가는 거야. 다. 나 진짜 어릴 때 그 재밌어. 머리가 무슨 죄라고 형들이 자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잘라야 돼 그냥. 말 안 해도 됐어. 여기 자르고 앉아있으면 들어다가 보고 다시 나가. 그 선두타자였던 거죠, 삭발. 네. 왜 그러셨던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팀이 좀 잘 되자라는 거였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됐는데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가 없을까? 뭐 우리 열심히 하는 건 보여줘야 되는데 실력은 좀 없으니까 머리로. 그때 생각난다. 그 머리 밀어서 안 돼서 야 그럼 눈썹도 밀자. 야 밀었어요? 털이랑 털은 다 밀어. 아니 그렇게까지 얘기했어. 그렇게까지? 이렇게도 안 되고 뭐 올려도 안 되고. 그냥 지금 생각하면 참 왜 그랬나 싶은데 그때는 뭔가 절실하니까 뭔가 하고 맞아요. 싶으니까 뭐 바지도 걷고 막 뭐 머리도 자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팬들에게 또 우리 이렇게까지 노력을 한다. 또 이런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 왜 지금은 참 아닌데 네. 지금 시대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올해 야구 이렇게 봐도 그런 하나가 뭐 아무리 좀 못해도 그런 건 없잖아. 네, 이제는 없어.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 그냥 그때 당시에는 당연했어요 그게. 당연한 네, 거였나? 당연한 거였어. 근데 이렇게 삭발 일지가 있었던 건 이병규 감독이 처음입니다. 8연패 방금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2012년 6월에 LG가 5할대 승률 유지하다 5연패 빠져서 이병규를 필두로 선수단이 삭발을 외국인 주키치 선수 기억난다. 주키치 선수가 불평 안 했어요? 그쵸. 당연히 자르고 왔네. 진짜 희한하다. 주키치도 주키치 선수 대단하네요. 네, 기억난다. 주키지 머리 하였던 거 기억난다. 외국인들도 눈치가 빨라. 이렇게 집합에서 우리 막 혼나고 있잖아. 그럼 막 이러고 있어. 뭐 혼나고 있잖아. 갑자기. 진짜로. 우리 막 혼나는 분위기면 말은 못 알아듣겠고 막 이러다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은. 그랬던 거 같아. 거의 그래 거의. 또 한 번 더 있는데 14년 4월에 대구 원정 중에 김기태 감독이 잦은 사퇴했고 이병규는 경기도 중 더가웃 뒤로 나와 구단 직원의 휴대폰을 빌려서 백순길 단장에게 감독님을 붙잡아달라고 장문의 문자까지 보냈고 경기 종료 후 선수단은 삭발로 의지를 다졌다. 이게 네. 대구 경기를 갔는데 고참 식사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좀 성적이 좀 안 좋았어 초반에. 그래서 밥 먹고 들어가는 길에 야 삭발 아니라 진짜 미국 좀 다져. 그래서 야, 앉아. 내가 이제 손도 안 썼어. 애들 야 머리 좀 단정히 깎아라 얘들아. 깎았어. 막 깎고 막 애들이 약간 삭발 비슷하게 깎은 거예요. 근데 나는 마지막이잖아. 앉아가지고 다듬어 주세요. 너무했다. 애들이 뭐야? 넌 삭발을 안 했잖아. 다듬으라 그랬잖아. 다듬고 갔어. 근데 그 모습을 감독이 봤어. 고참도 쑥 들어오는데 머리가 좀 다 짧으니까 감독님이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러고 이제 감독님이 그 결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아니었는데 네. 감독님은 이제 그거에 또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그때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기태 감독님도 네, 뭐 하셨고 맞아요. 막 수석 코치 하실 때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날 그렇게 되고 감독님 아버지가 안 나오시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수석 코치한테 라인업 빼달라고 숙소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진짜 빠졌어요. 아니요, 안 빼주더라고요.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듬어 주세요는 좀 다듬어 주세요. 좀, 네. 내 선배가 그랬으면 난 내가 잘랐을 거야. 선배님 앉아오세요 하고. 자, 그리고 이병규 선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리그를 씹어먹기 시작합니다. 2013년이었죠. 최고령 타격왕, 사이클링 히트, 10연 타석 안타 신기록, 아까 말씀하신 기록 세웠고요. 올스타에도 선정됐고 LG는 11년 만에 가을 야구에 진출했는데 당시 나이가 40이었어요. 은퇴를 생각할 나이에 그렇죠. 이 기록들은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 해에 제가 저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항상 캠프 갈 때마다 올 캠프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요. 그래서 이건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해에 제가 마지막이잖아요. 뭘 해볼까 하다가 그냥 저 약속이었어요. 그때 오키나와로 55박 56일인가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무조건 1000개. 스윙이요? 스윙이든 방망이든 무조건 1000개. 1000개요?
네, 하루에 무조건 1000개에서 5만 개 딱 하고 왔거든요. 숨 막혀. 네, 뭐 하루에 뭐 시작을 스윙으로 시작하고 티 치고 방망이 치고 그게 모자르면 끝나고 또 치고 해서 무조건 1000개를 채웠어요. 야. 그 저와 약속이니까. 그리고 후회 없이 하고 와서 그리고 시즌을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 효과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말씀해주면 선수들이 좀 자기 스스로 뭘 해야겠다 생각했으면 그걸 다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후회가 없거든. 근데 그걸 안 하고 나서 나중에 좀 더 할 걸 하면 이미 늦었어요. 이미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잘 세우고 선수들이 지금 이제 지금 시작이잖아요. 또 내년을 위해서 시작이니까 네. 그런 준비를 되게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딱 5만 개 하고 와서 저 자신한테 그래도 자신감이 너무 생겼어요. 그리고 와 캠프 때 하루에 와 5만 개는 뭐 재능을 이길 수 있는 게 노력이라는 그 이용표 아저씨가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재능은 못 이겨요. 노력해서 재능은 못 이기지만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이클링 히트 순간에 허벅지 부상을 입었다고. 네, 마지막에 3루타 치고 햄스트링이 조금 더 안 좋아졌었어요. 며칠 쉬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냥 했죠. 테이핑 감고 했어요. 그냥 하고 싶었어요. 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찢어진 거예요? 찢어졌는데 멍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쫙 검은 멍이 들더라고요. 허벅지에서. 이제 약간 터지니까 피가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쉬고 더 쉬어야 되는데 뭐 일단 파열되면 한 6주 나오잖아요. 6주에서 8주 나오는데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서 그때 시합 딱 들어갈 때만 테이핑 되게 강하게 압박 빡 하고 그냥 했어요. 가능해요? 가능 안 한데 그래서 거의 힘들죠. 근데 그 10연 타석 칠 때 네. 그거 하고 그다음에 끝나고 그다음에 NC랑 할 때 그때 찰리서부터 제가 다시 하거든요. 네. 테이핑하고. 그 10연 타석의 일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7월 3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하나의 조지훈 선수. 대타 나가서. 대타. 우중간 2루타. 네. 저기 이제 시작이었죠. 대타 나가서. 그리고 나서 이제 7월 5일에 베네켄 선수, 이정훈 선수, 송신영 선수, 이보건 선수 넥센 상대로 이제 4안타 기록하셨고요. 그리고 NC 찰리 말씀하신 대로 중전 안타, 중견수 왼쪽 안타, 1타점 좌전 안타, 좌익수 오른쪽 안타. 아주 작살났네. 작살났어. 찰리 작살났어. 찰리가 진짜 제가 찰리 선수 볼을 좀 잘 쳤어요. 잘 보였어요. 찰리 선수가 약간의 이 버릇이 있어요. 습관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찰리 선수는 유독 잘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니까 그걸 보고 쳤어요. 뭐 말씀드린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찾아내서 하는 게 대단한 그렇죠, 선수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 때부터 이제 찰리가 욕을 배운 거 열받아가지고 조카 신발을 찾는 거야. 저 때 이제 돌아가지고 나랑은 아니고 그다음 저 때부터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제 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한국 소리 욕을 있어요. 배웠다 저 때부터. 마지막도 NC예요. 그 다음 날 아까, 손민환 네. 선수한테 말씀하신 우전 안타가 나왔고 이때 나왔던 그 10연 타석 안타가 불혹의 나이에 나왔다는 것도 믿기지가 않을 뿐더러 이렇게 많은 기록을 세우고 나서 이듬해 서서히 좀 엔트리에서 제외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이었죠. 확정 엔트리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엔트리에 이름이 없었고 곧바로 은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해에 그 퓨처스리그에서 엄청 잘 치시잖아요. 네, 그거는 한 번 올라가고 싶어서 1군에 한 번만 올라가서 잠시에서 뛰고 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 기회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한 번만 기회 달라고 4할을 쳤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정말 4할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2016년도에 굉장히 임팩트 있는 장면이 탄생했죠. 아직까지 팬들은 기억하고 있을 텐데 대타로 나와서 당시 이제 리그 최고의 투수라고 불렸던 두산 니퍼트 선수를 상대로 이때 안타를 때려냈는데 영상 준비했습니다. 소름 돋아. 얼굴 많이 감았네. 많이 고생했네. 타셨네요, 진짜. 초구 2구. 2구. 이병규 뭐 하는 거야 지금? 짝뱅이 죽. 짝뱅 진짜. 이병규가 치고 이병규가 죽었네요. 네. 이것도 2군 리그가 끝났어요. 네.
그 10월 달이잖아요. 2군 9월에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즌을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있을 때였죠. 왜냐면 이제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9월이 지났으니까 부를 일이 없어서 연락이 온 거예요. 1군에 와라. 마지막 날에 이제 등록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다고 해서 와라 그래서 갔는데 고민했어요. 솔직히 저 조금 고민했거든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지막 경기인데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았는데 근데 오늘 아니면 인사를 드릴 일이 없잖아요. 팬들한테. 저를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근데 리포트가 올라오니까 저를 대타로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도 엄청 좋은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진짜. 당연히 저는 8회나 대타 한번 나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4회 대타 딱 그래서 나갔는데 정말 준비도 못하고 가득 차고 나갔는데 초고 딱 돌아서 150km를 몸쪽에다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오랜만에 타석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 포수가 양희 선수인데 양희 선수가 참 여우잖아요. 연습을 안 했고 150km 나오니까 하나 더 던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준비를 되게 빨리 했는데도 늦었어요. 반응을 제가 이제 스피드가 이제 못 따라간 거죠. 근데도 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안타가 됐는데 작은 이병규가 또 오면서 이병규 문제야. 아웃이 작은 돼가 이병규 얘기하는 겁니다. 아웃이 돼가지고 제가 베이스 러닝을 한 번도 못 하고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더 빨리 뛰었으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아, 최선입니까? 최선. 사실 나는 항상 여기 와서 얘기하지만은 뭐 일본이나 이런 레전드 선수들은 그 선수가 그만둔다고 할 때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예우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엄청 오래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기 의지가 아닌 타이의 그런 압박으로 은퇴를 하니까 좀 등 떠밀리는 경우도 네. 많고요. 솔직히 병규 형 같은 경우는 레전드인데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스스로 아 내가 실력이 안 되는구나 납득하면 당연히 은퇴를 먼저 선언하겠지. 근데 그런 게 아닌데도 은퇴를 하니까 그런 게 좀 맛이 아쉬운 그런 문화 같아요. 당시 좀 기억을 해본다면 일단 잘 치기는 쳤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그 순간 조금 심정이 어떠셨는지. 근데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감독님이 비디오 판독 한번 해주지. 아, 좀만 좀 서 있게 여기 그라운드에 좀 서 있고 싶은 거예요. 1루 베이스에. 근데 그게 좀 뭐 슬퍼요. 아웃이 돼도 네. 한 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하면 뭐 1분이라도 더 서 있을 수 있잖아 마운드에. 아이고 1루 베이스. 예. 그래서 서 있고 싶어서. 예. 근데 그것도 안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손 들고 나오는 장면이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있을 수 없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임무가 끝나서 더 이상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으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그냥 되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쉬운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요. 너무 좀 허무해. 진짜 레전드 비디오 판독이라도 예. 해주시지. 아니 레전드 이병규 선수를 저렇게 보낸다는 게 좀 아쉽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제는 좀 듣고 싶습니다. 2012년 임찬규 선수의 물벼락 사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 정인영 아나운서. 네. 네. 당시 눈이 또 이를 지시한 게 이병규다. 제가 정인영 아나운서 뿌리라고? 당시 임찬규가 제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자 이병규가 내가 하라고 했다고 해라고 밀어붙였다고. 근데 일부러 뿌린 건가요?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한데 그냥 이렇게 뿌렸는데 그게 맞은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선수 쪽에 뿌렸는데 같이 맞은 거죠. 네. 그 선수가 한 것처럼 보이면 좀 그렇잖아요. 그 형이니까 그냥 내가 했다고 해. 이렇게. 그러니까 지시했다기보다는 임찬규가 알아서 했겠죠. 뭐하러 정인영 아나운서도 뿌리라고 해요? 이슈가 자꾸 되고 찬규 선수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형이 하면 되죠. 그 역할은. 그래서 그냥 내가 시켰다고 해라라고 했던 것 같아요. 뭐 그런 후폭풍 같은 건 전 생각하지 않으시고. 찬규 선수는 되게 어린데 그 선수가 더 힘들잖아요. 앞으로 야구를 더 많이 해야 될 나이고 저는 형인데 네. 뭐 제가 좀 욕 좀 먹고 끝내면 되는 건데 뭐. 욕 많이 먹는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리고 2014년 4월 정찬원 정근우 벤치 클리어링 사태 기억하시죠? 네네네. 뱅클의 발단이 된 빈볼이 이병규 선수가 또 빈볼을 지시했다던데 이거 내가 다 한 거네. 왜 자꾸 이런 얘기가? 그 상황을 보면 이제 맞았는데 한 번 맞았는데 정근우 선수가 한 번 맞았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슬라이딩 들어간 게 굉장히 거칠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전 선수 허벅지를 다 긁었거든요.
제가 지시한 게 아니라 그건 누가 말을 안 해도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상황이었으니까. 왜 우리 선수가 큰 부상을 당할 뻔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근우 선수의 잘못도 있지만 우리의 뭐 그 고의가 아니지만 예, 서로 좀 생각했으면 좀 물론 흥분된 상태지만 좀 가라앉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제 근우 선수가 또 그런 일을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선수들이 아마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제가 뭘 그 맞춰서 뭐 합니까 선수.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다 내가 시키는 거지 보이는데. KT 박병호 선수의 결혼에 이병규 감독이 지대한 공헌을 미쳤다고 해요. 캠프 갔을 때 네. 그 지금 이제 아내 되신 분이 그때는 이제 방송 아나운서로 오셨어요. 근데 병호가 이제 동생이잖아, 애기인데 되게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크게 뭐 한 게 아니라 병호한테 그냥 야 괜찮은 것 같다. 뭐 2년이 되면 만나봐라. 그냥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내가 오작교 역할하는 건 아니고 그냥 그렇게 조언했던 것 같아요. 군인 출신이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KBSN 전 이지훈 아나운서. 네네 그냥 그때 오셨는데 되게 괜찮으셨던 것 같아요. 예의도 되게 있으시고 뭐 이게 근데 병호가 그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었는데 얘를 빨리 안정을 좀 시켰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힘들어요. 운동을 1차 지명을 받고 들어왔는데 얘가 이 친구가 지금 계속 힘들어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야구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결혼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여자친구 좀 있었으면 여자친구 없으니까 뭐 결혼까지 이렇게 갈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당시 박병호 선수랑 좀 친하지 않으셨어요? 당시 룸메이트였죠. 아, 오키나와에서 진짜요? 병호랑 룸메이트였는데 이지훈 아나운서가 저희 와서 했는데 병호가 유심히 쳐다보더라고. 네. 그래서 방에서 이야기를 뭐 하다가 얘가 언젠가 뒤로 연락을 하고 사귀고 있더라고요. 뒤로. 내 룸메이트였는데 숨기고. 대단하다. 자, 그리고 LG의 세 번째 영구 결번 박용택 선수가 말하길 김용수 선배는 전설, 병규형은 슈퍼스타 히어로, 나는 편한 선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 고맙네요. 그럼 뭐라고 표현하지 잘 모르겠는데. 박용택 위원하고 엄청 친해요. 엄청 이게 서로 제 선수 또- 시절부터. 예. 이 친구도 룸메이트. 예. 제가 약간 신인들 룸메이트. 네, 제가 그 담당이었었어요. 저는 코를 골았나 안 골았나 모르겠는데 그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박용택 선수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이제 김성 감독님이 감독님이셨잖아요. 신인이었잖아요. 이 친구는 우리보다 거의 1시간 이상 먼저 나갔어요, 야구장에. 그래서 이제 감독이 막 개인 훈련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야구장 도착하면 잔디밭에 쓰러져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습을 너무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또 훈련 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때 보면 정말 웬만하면 쓰러질만 하잖아요. 근데 캠프 내내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하다 너 진짜 안 힘드냐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진짜 끝까지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얘도 야구 선수 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선수가 됐죠. 통산 성적이 일단 박용택 선수보다는 이병규 선수가 조금 더 높습니다. 안타는 많이 높은 거예요, 저 정도면. 3할 1푼 1리. 박용택 위원 3할 8리. 네. 안타는 이제 박용택 선수가 최다 안타 2,000 경기수를 보셔야죠. 경기수가 훨씬 많네요. 그러네요. 야, WAR도 게임수 보라니까 게임수. 내가 낫다. 제가 게임수가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판단이 쓰실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비등비등한데요? 프로 와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한국 프로야구에서 안타를 제일 많이 치는 사람. 그 제가 최다 안타 왕이 꿈이었어요. 시작이. 진짜 신인왕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최다 안타왕. 안타를 제일 많이 치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안타왕을 제가 하잖아요, 이제. 99년, 2000년, 2001년, 3년 연속 하잖아요. 그리고 제 꿈이 뭐냐면 한국에서 3,000개 치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이제 일본으로 이제 떠나면서 이제 그건 이제 끝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게임 수 보시면 충분히 칠 수 있었던 것 같죠. 네. 확실히 근데 이런 목표가 그니까요. 있어야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소 경기 똑같아요. 2,000안타인데 손아섭 선수가 이제 그 최근에 깼어요. 네. 제 자랑이죠. 알아달라. 제 자랑이죠, 제 자랑. 아니 그러니까 박용택 선수랑 비교를 하니까 말씀하셨다시피 경기수를 제외하면 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기록들을 다 세우신 것 같아요. 아니 박용택 선수도 엄청 박용택 선수는 버스가 이제 원정 가서 휴게소 쓰잖아요. 그러면 이게 잘 거 아니에요.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면 버스 뒤로 가서 스윙을 해요. 휴게소에서. 진짜요? 네, 특이하죠.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폼이. 그럼 거기서 스윙을 해요, 혼자.
내리자마자 핫바 먹어. 내리자마자 야 핫바 어딨어? 야 역시 달라 사람이. 한지붕 라이벌 두산 김동주 선수. 당시 이병규 선수에 대해서 말하길 둘 중에 누가 더 잘했냐고 따지면 내가 더 잘했다. 너 잘했죠, 동주? 궁금한데요? 잘했- 통산 성적? 잘했지. 훨씬 잘하셨는데요. 타율, 안타, 홈런 개수에서는 좀 차이가 나지만 동주는 원래 좀 크게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장타력을 WAR이 스타일이 달라서 그렇지 네, 그렇죠. 뭐 누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그렇죠. 없는 성적인 것 같아요. 저는 아쉬운 건 네. 뭐 저 타점하고 득점이 제가 이제 끝에 한 2시즌을 못 뛰었잖아요. 그게 크죠. 네, 저는 그래서 저 타점 득점이 1000개가 그렇죠. 몇 개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아, 저 부분이 마지막에 할 때 조금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저것까지 좀 하고 싶었는데 네. 못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 김동주 당시 선수는 내가 더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잘했어요, 동주. 저는 인정해줄게요. 이병규 선수는 내가 아니라 동주다. 동주 잘했고 동주보다 제가 조금 나아요. 동주는 이 얘기 들으려고? 홈런 잘 치고, 그쵸. 네. 저는 잘 뛰어다니고 차이가 있지만 야구장에서는 잘 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객관적인 기록은 차치하고 벤치 클리어링에서 만나면 절대 뭐 뒤지지 않았다고 기억나세요? 네, 저 후배인데 네. 적당히 해야지. 10대 1. 오. 일단 뭐야? 오재원 선수가 나오고 이태근 선수가 오. 밀치면서 벤치 클리어링이 왜 저렇게 꼭 누가 잡으면 저렇게 화를 낼까? 가만히 있네. 교통 정리하고 니퍼트도 계세요. 미는데요, 가라고? 변경 차분해. 근데 동주 형. 이때 신경전이 붙었어요. 이때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요. 생생하게. 네. 근데 뭐 우리나라 벤치 클리어는 크게 뭐 그게 없어요. 그냥 맞아요. 잠깐 이렇게 이제 미국처럼 막 이렇게 주먹다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잠깐 흥분한 상태니까 그냥 이렇게 빨리 그냥 들어가서 이제 정리하고 게임 해야죠. 경기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김동주 선수도 뭔가 이렇게 지지 않을 것 같은 성격이잖아요. 진짜로 만약에 싸우면 어떤 쪽이 더 우세할지. 저 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제가 이길 것 같은데. 왜 저 때는 잘 모르세요? 몸이 너무 커요. 지금은 동주 형이 살을 많이 빼. 살을 많이 빼가지고 아. 힘에서는 이제 안 밀릴 것 같아요. 이병규 그 당시 선수에 대한 아까 전에도 저희가 오해를 많이 풀어드렸는데 그래도 조금 더 있어요. 이병규에 관한 오해. 현역 시절 심판 판정에 대한 불만이 조금 많았던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또 관련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류현진 류현진. 대투수. 지금 좀 낮았다 이거. 말도 안 돼. 퇴장이네. 퇴장. 퇴장 한 번 처음 당했던 한 번 당했나? 근데 저건 항의할 수 있지 않아요? 선수면 저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음. 크게 뭐 그건 아니고 전날은 전희수 심판님이 잘못하셨어요. 낮았네. 좀 낮았어. 조금 네.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낮은 것 같아. 근데 유현진 선수 공이 워낙 좋으니까 마지막에 변하는 순간 그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말루에 또 삼진이니까 좀 저도 억울했던 것 같아요. 그쵸 또 상황인 네. 만큼. 타자는 네. 항의라도 할 수 있지. 옆에서 스스로 여기서 막 미친다니까요. 타자는 바로 막 할 수 있잖아요. 이 심장이 멎는다니까요. 투수는 막 그게 항의하는 그게 없잖아요. 보면은 여태까지 역대로 그쵸. 보면. 있지야. 찰리. 조카 신발 사와. 저까지만 나와. 조카 신발 어디 갔어? 흔히들 그리고 이병규 선수 수비할 때 당시 좀 라면 사러 가는 것 같은 수비라고 설렁설렁하는 수비라고들 하는데 또 라뱅이라는 별명이 여기서 붙기도 했고요. 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게으른 천재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아니고 타구 판단이잖아요. 타구 판단. 남들보다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 있는 판단력이 좋았던 것 같아요. 수비 위치 선정. 타구가 이렇게 왔을 때 어느 정도 지점에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가는 건데 보실 때는 좀 너무 설렁설렁 가는 거 아니냐라고 표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판단이 너무 빨라서. 다른 사람들 팍 뛰어가서 이렇게 하는데 설렁. 근데 제가 커서 그래. 커서 몸이 커서 이렇게 뛸 뛰는 때 그 네, 모션이 막 이렇게 빠바바박 가는 게 제가 아니라 봐도 큰 폭으로 가니까 큰 폭으로 가니까 800m 뛰려면 그렇게 큰 보일 폭으로 것 해야지. 같아요. 그 큰아들 승민 군이 현재 휘문고 2학년이라고요. 아, 얼마 전에 가서 봤습니다. 보셨어요? 박영택 위원과 개인 연습을 하러 갔다가 정말요? 봤죠. 모르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모르죠. 네, 몰라요. 며칠 전에 갔다 왔었어요. 뭐 아빠한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디 지방 게임 갔다 와가지고 그래요? 네, 못 만났어요. 아들이랑 통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카톡 하는 사이. 친하세요 평소에? 그럼요. 네. 저는 그냥 좀 편하게 해주려고 해요. 그러면 타격이나 뭐 모든 야구 물어보면 네, 답은 해줘요. 그 전에는 잘 안 해주려고. 왜요? 지금 이제 학교에 지도자분들이 계시잖아. 야, 이거 이종범 위원님 대답이랑 똑같다. 이종범 감독도 똑같은 말씀하셨거든요. 네. 학교의 지도자분들한테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또 얘를 보고 더 많이 보고 자주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야, 이종범 감독님도 집에서 시켰어. 따로. 종범이 형 네. 감독님은 그거 했어. 나도 그걸 승민한테 얘기했는데 네. 감독님이 정우한테 그 얘기는 했대요. 힘들어도 저녁에 스윙을 하고 자라고. 그 얘기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도 승민한테 그 얘기는 해요. 야. 좀 힘들어도 스윙은 좀 하고 자라. 많이는 안 해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라라고. 지금 이종범, 이정우 부자가 지금 타격왕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잖아요. 이제 미래에 부자 타격왕 또 승민 군한테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본인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저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부분만 저는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빠 이경규. 이경규? 이경규가 이제 간다. 죄송합니다. 진롱 간다. 네,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제가 발음이 이경규. 자, 이병규. 아빠 이병규가 어린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아빠가 지켜보는데 아들이 안타를 못 쳐서 우셨다고. 초등학교 때 처음 네. 갔는데 지방 게임 간 거, 연습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처음으로 가서 봤는데 이제 못 치니까 그러니까 아빠 앞에서 못 치니까 좀 억울했나 봐요. 얘 되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얘가. 그러니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아빠한테 못 보여줘서 억울해서 우는 모습 보고 좀 혼냈어요. 진짜요? 네, 야구장에서 울지 말라고. 원래 엄마가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얘가 달래줘야지 왜 화를 내냐고. 화난 게 아니라 야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못 할 수도 있지. 그거 갖고 눈물 흘리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억울하면 실력으로 인정받아야지. 눈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야구는 그럼 승민이가 하고 싶어 해서 한 거예요? 승민이 본인이 하고 싶다고. 본인이. 아빠 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냉정하게 평가하기에 우리 아들 어느 정도? 저는 일부러 되게 높게 봐요. 근데 승민이는 아직 제 기준에 못 왔어요. 그래서 좀 부족해요. 더 해야 돼요. 이게 항상 하는 얘기인데 똑같이 이제 승민이뿐 아니라 어린 야구 선수한테 얘기해 주는데 꼭 자기 스윙을 했으면 좋겠어요. 타석에서. 이게 자꾸 맞추려고 컨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스윙을 해서 자꾸 해야 나중에 그게 커가면서 더 성장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는 게 안타니까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면 자기 스윙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자기 스윙을 하라고 표현해 줍니다. 또 아버지를 쏙 빼닮은 또 한 명의 전설의 야구 선수가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에게 땡땡땡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거든요. 카톡 보냈어. 이병규에게 누드란? 창피함. 창피해. 저런 걸 왜 작가님은 찾아내셔가지고. 누드란, 창피함. 이병규에게 누드 방망이란? 누드 방망이. 마지막은 다 누드로 가는 거야. 이병규에게 최만호란?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도와준 정말 진정한 친구? 나를 있게 해줬던 사람. 네. 야구에 대해서 더 진실함과 이걸 알게 해준 친구. 지금도 연락 자주 하시고. 네, 엊그제도 연락도 하고. 우승하라고 카톡 하라고 했는데 졌어요. 네, 오늘 졌어요. 오늘 바로 졌네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이병규에게 30-30이란? 잠실의 자존심? 오. 영원히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가 나올까? 와. 장시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토킹 뭐 보진 않으셨지만 촬영을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또 이제 볼게요. 와. 오. 네, 다른 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다 나오셨을 텐데 한 번씩 시간 돼서 한 번씩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제 거는 안 보겠습니다. 호주 가시면 또 심심하실 수도 있으니까 스토킹을 틀어놓고 밤에 이제 보다가 잠드시면은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를 챙겨야지 스토킹 볼 시간이 있어요. 빨리 들어가시죠. 이게 너무 훈훈하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토크의 킹 스토킹 지금까지 질롱코리아 감독 이병규 감독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